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동네 어르신들의 꿀팁 채널입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2026년 1월 25일, 월급날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확인한 출금 알림 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32만 5천 원. 지난달까지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있어서 0원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당장 2026년부터 정말 많은 은퇴자분들께 닥칠 현실이거든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면서 집 한 채라도 가진 은퇴자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나는 소득 없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낡은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 밑으로 들어가라, 이미 계속 가입해라 같은 방법들이 왜 2026년부터는 통하지 않는지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줄 진짜 현실적인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은퇴만 하면 건보료가 막 두세 배씩 뛰는 걸까요? 직장 다닐 땐 월급 400만 원에 14만 원만 냈는데 은퇴하고 국민연금 130만 원 받는데도 31만 원을 내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가입 자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직장 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집, 토지 같은 재산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 가입자로 강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신분이 바뀌는 거군요. 네, 회사 지원도 없어지니까 부담이 그냥 확 급증하는 그런 구조죠. 와,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실제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김 부장님이라는 분 사례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모은 12억 전의 아파트 한 채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이 김 부장님은 은퇴 후에 당연히 대기업 다니는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될 줄 아셨던 거죠. 근데 재산 기준 초과랑 연금소득 1천만 원 초과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연금소득이요? 네. 월 국민연금 150만 원, 그러니까 연 1,8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 게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연금 150만 원 받아서 그중 32만 원을 건보료로 내게 된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하고 해법을 찾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 알려진 해법들이 2026년부터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낡은 정보를 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말.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만사형통이다. 이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네. 문제는 그 문턱이 거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졌다는 겁니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2026년부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연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확 낮아집니다. 2천이 아니라 1,000으로요? 네. 게다가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계획이라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의 평범한 30평대 아파트만 있어도 이 기준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제는 거의 로또 당첨만큼 어려워진 길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낡은 해법은 뭔가요? 두 번째 거짓말. 임의계속 가입 제도로 3년은 버틸 수 있다 해주는 제도일 뿐이거든요. 3년 뒤에는 결국 지역가입자 폭탄 고지서가 똑같이 날아옵니다. 오히려 더 나이 들어서 대책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를 미루는 것뿐이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 재취업해서 직장 가입자를 유지해라.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말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쳐도요. 월급 외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소득 월액보험료라는 추가 보험료가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와, 추가 보험료까지요? 네,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상당액을 다시 건보료로 내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낡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는 사람들만 쓴다는 합법적인 절약 기술은 대체 무엇일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자산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메모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술, 바로 부부 공동명의 마법입니다. 공동명의요? 네, 건보료는 개인별 재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세 12억, 과표 9억짜리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면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 1순위죠. 그렇죠. 5억 4천을 훌쩍 넘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부부 공동명으로 50대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각자 4억 5천만 원으로.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재산이 4억 5천만 원으로 잡히는 거죠.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명의만 바꿨을 뿐인데 수십만 원의 건보료가 영원이 되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마법 같은데요.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기술은 연금 계좌로의 자금 대피입니다. 은행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금, 이거 100%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연 1,000만 원 넘는 순간 폭탄이 터져요. 아, 금융소득이 문제군요. 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 계좌에서 받는 연금소득은요,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낮은 비율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목돈을 은행 예금이 아닌 연금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공호인 셈이죠. 안전한 방공호? 비유가 아주 와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선수들의 비법이라고 하던데 1인 법인 설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상가나 집을 여러 채 가져서 50, 60만 원의 건보료를 피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어떤 원리죠? 아예 나 혼자 주주인 작은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법인의 대표로 주직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거죠. 아, 꼼수 같지만 합법적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나는 직장 가입자로서 오직 그 낮은 월급에 대한 건보료만 내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도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바로 해촉증명서를 챙기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이 끝났다는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건보료가 조정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높은 금액으로 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안 챙겨서 몇십만 원씩 더 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반대로 건보료 몇 푼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날리는 최악의 실수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하지 마라. 첫 번째 사례가 무리한 증여였죠. 네, 건보료 연 240만 원 아끼려고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가 증여세 4천만 원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이요? 네, 본전을 찾으려면 17년이 걸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금매로 집 팔기 사례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되려고 시세 6억짜리 집을 5억 4천에 금매로 팔아서 6천만 원을 손해본 사례도 있어요. 6천만 원이나요? 네. 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 건보료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했다가 그동안 예금 1억 원 이상을 깨서 쓴 경우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핵심 판단 기준은 이겁니다. 건강보험료 절감액과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건보료 전략은 반짝 세일이고요. 연금 수령이나 자산 가치는 월급 인상과 같습니다. 아, 반짝 세일 때문에 월급 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2020년 이후 은퇴 생활은 내가 번 돈을 지키기 위한 제2의 금융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모르고 내년을 맞이하는 건 정말 방탄조끼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토대로 자녀들과 꼭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나는 아들 밑에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서 함께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피부양자 자격을 위해서 평생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질문은 어떻게 건보료를 줄일까가 아니라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나의 노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